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의 능력이 과연 판다면 나는 내 능력을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에 팔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금액을 한번 적어 주셔 보는 거는 어떨까요? 한번. 내 능력을 판다면 못다모모님께서는 얼마에 판다고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잡박도소나 못다옹입니다. 네. 항상 옆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네네. 질문에 대답을 요구를 하는데, 제 능력을 팔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 그 상품의 가격은 어쨌든 능력도 상품이니까, 그쵸. 상품의 가격은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그 관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네. 뭐 제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될 테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네네. 제가 이렇게 주저리 길게 얘기하는 건, 제 가격은 수요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네. 대략 금액을 정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금액? 네네. 금액을 얘기하면 제 능력에 대한 금액은 한 뭐가 되나? 어 어 한우 한근? 어? 겨우 한우 한근? 한우 한근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우 오마카세 그런 데 가서 한번 밥 사주면 난 자 뭐든지 할 수 네 있겠다. 못다모님은 술이랑. 한우 한근이라고 어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술이랑. 한우 한근에 아니, 한우 한근이 못다 아니야.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하고 한우 한근을 어 여러분들 소주하고. 못다모모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팔겠습니다. 어. 사 가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제이님 박수 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근, 한우, 상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이거 몇 억 받는다고 해도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부를 늦게까지 하느라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많이 들었고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직장으로 뭔가 이렇게 돈으로 평가하자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젤리님 50만 원 안 됩니다. 젤리님은 그거보다 더 훨씬 가치가 많으신 분이세요. 상상맘님 능력은 팔 수 있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내 능력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각각의 능력들은 다 많은데 다재다능한데 이거를 뭔가 돈으로 딱 한정 짓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능력을 판다면 네 우리 제니님은 50만 원, 못다모모님은 한우 한근 값을 매길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저것 다 따져지지 않나요? 맞아요. 안 팔아요 마스터님. 네 저도 안 팔 것 같아요. 몇십억을 주면 글쎄요. 팔까요? 그럴 땐 좀 흔들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능력에 대한 오늘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우리에게 뭔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능력들을 누구나 다 지금 팔고 계시는 거 아세요? 못다무 님도 일을 하십니다. 그쵸. 저도 일을 합니다. 근데 제 능력으로 뭔가 물건을 팔진 않지만 능력으로 뭔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돈을 얻고 있으니 일하면서 그럼 여기서 물을 건 이건 거예요. 일하면서 나는 지금 제 값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능력은 뭔가 돈으로 매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제 값을 받고 팔고 계시고 있나요? 혹시 댓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못다모모님 제값 네. 받고 팔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한우 오마카세를 사준 사람이 없어. 어. 거기까지. 네. 저도 그래요. 제가 팔고 뭔가 이렇게 팔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럴 때 굉장히 왜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제 자신이 되게 위축되고 할 때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 때마다 '제 값을 팔고 잘 팔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 정말 참 야박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인격 그다음에 꿈, 인생을 미래 가치를 포함한 이 나의 능력들을 우리가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이 연봉이라는 숫자로 내 능력을 책정해서 맞교환하는 행위들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일들은요.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나 가치를 팔고 있으니 판매하는 일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능력도 판매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거 가장 나를 나답게 능력을 팔아서 기회를 얻어보자. 또 나답게 생각을 팔아서 마음을 얻어보자. 또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 이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참 생각을 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책에서 많이 이게 질문을 던져 주는 이 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 장은요. 바로 이 능력을 팔아서 기회를 얻기입니다. 희은쌤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희은쌤 님. 네. 저 옆에 희은쌤 님 옆에 빨간 연필인가요? 다이너마이트인가요? 촛불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빨간 펜 선생님처럼 느껴졌어요. 네. 이미 마음의 기회를 얻어서 성장하고 돈을 벌고 있으시다고요, 마스터님. 아하 네. 맞아요.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고 '특별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마스터님 잘 사신 거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능력을 팔아서 기회를 얻기. 바로 우리가 팔리는 능력을 만드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 수식어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능숙한가 아닌가. 깊이가 있나 없나. 이 깊이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경계가 있는지 경계가 없는지.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에는요. 3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제성이라고 해서요. 이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능력이 뭔가 힘을 굉장히 뭔가 센 힘을 뭔가 어디서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드는 힘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늘 힘을 가지고 뭔가를 부러뜨린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내가 원하는 때 자유자재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통제성이 바로 능력의 한 가지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뭔가 그 능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게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에는 지속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요.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얻는 이런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 능력을 발휘를 하면 이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뿐더러 이 능력의 3 가지의 속성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가 볼게요. 마도쿠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마스터님 3 가지 공감하신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거 궁금하네요. 나한테는 통제성, 지속성, 목적성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궁금합니다. 음. 목적성. '내가 지금 방향성에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속해서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잘 제어하고 조절해서 내가 에너지를 잘 쏟을 수 있나?' 요런 부분들 내가 크게 유난히 '내가 이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마스터님께서는 목적성이 더 뚜렷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되게 지속성이 강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또렷하기에 지속이 가능하고 통제하려 노력해서 개발해 나가는 편인 듯하다고요. 맞습니다. 능력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능력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발휘하고 발휘하면서 개발이 되고 성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둘 다 갖춰야 되는 세 가지가 갖춰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 또 속성을 더하자면 이거래요. 반복과 깊이와 확장입니다. 이 반복은 끊임없이 내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어 정말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서요. 아까도 뭔가 이렇게 체조를 따라하는데 오른쪽 왼쪽 이게 맨날 헷갈려 가지고 박수를 뭔가 몸과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돼서 이거를 습득하는 게 남들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뭔가를 계속 연습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내공이 쌓이고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처음에 잘 안 되는 것들이 음 나중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이 깊이의 잠재력 예를 들면 덕후 같은 분들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빠져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들. 네 이런 분들 이 능력의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입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비범해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넓게도 봐야 되고 그 안에 깊게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넓게 다양한 입장에서 측면에서 이제 보는 능력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게도 봐야 되고 또 확장해서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이거를 숙련해서 내공도 쌓아야 되는 반복이 필요한 거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바쁩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우려면 이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넓게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지속성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 조절도 필요하고 꿈에 맞춘 뭔가 방향성을 정한 목적성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능력 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와 정말 저 사람은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쓰는 말 키워드는 바로 독보적, 전문적이라는 언어일 것 같습니다. 마룬키아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독보적인 것, 나에게 맞는 전문적인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런 게 딱 떠오르시나요? 이 안에서도요. 다들 독보적이고 전문적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여기 제가 이렇게 뵙는 분들은 많은 분들을 아는데 다들 이 독보적인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각각의 능력은 다 저마다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상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처음 뭔가 그 회사에 이력서를 쓴다든지 해서 누군가에게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디밀었는데 그거를 뭔가 볼 때 나의 가치를 평가받을 때 있잖아요. 나만의 뭔가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이 방어력 높은 능력을 지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듣때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 평가 이하로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독보적인 나만의 능력을 지녀서 상대가 뭔가 쉽게 간섭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빈틈없는 이론의 힘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타인의 간섭이 어려운 뭔가 전문적이고 고급 기술이 있으면 또 간섭을 방어할 만큼의 권위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나의 방어력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전문적이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 능력을 잘 팔아야 되고요. 잘 팔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려면 능력의 퀄리티가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따져 볼게요. 일단 나의 평균값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하는 이 일 이런 거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신가요? "나는 굉장히 빠른 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뭔가 해 치워야지 마음이 편하다." "아니다. 나는 항상 막바지가 돼야." 마스터님은 굉장히 빠르신 편이시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막바지가 돼서야 늘 겨우겨우 내는 편이다.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된다." 네네.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네. 히읗새님. 히읗새님께서는 문법, 중세 국어가 그러시다고요. 주마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마스터님 감사해요. 둘 다시라고요? 둘 다 손 드셨는데 나는 막 막바지에 막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뭔가를 막 급하게 빨리 해 치워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신가요? 네. 둘 다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못다모모님하고 저하고는요 스타일이 좀 반대예요. 못다모모님은 굉장히 뭔가 시간에 마감이 임박해서 하질 않아요. 항상 뭐가 있으면 후닥닥닥 해 치워서 되게 일찍 끝내고 막바지에는 느긋하게 되게 여유를 부리는 스타일이시죠. 조나르님 앉아 계시네요. 언제 오셨어요, 조나르님? 아 지금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책부리는 되게 여유가 많아서 항상 뭐가 막바지가 돼야지 늘 바빠요. 그러니까 저하고 못다모모님은 좀 많이 스타일이 반대되거든요. 조나르님은 어떠신가요? 쪼끔 일찍 서두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쪼끔 막바지에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막바지. 막바지 스타일. 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네네. 주마담님 손 드셨는데 말씀 주세요. 응석하셔도 되고. 네. 근데 상황 봐 갖고 네네. 미뤄도 되는 거는 막바지 하고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들은 또 미리 하고 그래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히읗새님 싫은 거는 무조건 미루신다고요? 저도 그래요. 회계. 회계가 제일 싫죠. 맞아요. 호몽님께서는 일찍 하시는 스타일이시래요. 맞아요. 그러신 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상맘님께서는 막바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뻔한 일을 좀 미루는 것 같고. 뻔한 일들. 음. 아하. 늘 하던 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미뤄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감지하고 있으니까 미루고 네네. 좀 인제 뭐랄까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또 준비하는 편이에요. 와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가장 먼저 하시는 편이시고 좀 '이거는 쉽게 내가 넘어갈 수 있어.' 하시는 것들은 뒤에 음. 미루시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고 이런 음.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좋은 하루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갑자기. 마스터님 역시 급한데 중요한 일은 쪼끔 미루시는 편이시고 아 놀아야 될 때 미리 하시는 거 이것도 정말 마스터님 특별한 능력 맞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이런 능력 가지신 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늘 즐기자주의이기 때문에 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먼저 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효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그때 해야 너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가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늘 사람이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태평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손해를 참 많이 보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손해를 보다 보니 '힘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제 스타일은 쪼끔 막바지인 것 같아요. 해내야 될 일들을 어찌 되었건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루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체크님도 오셨습니다. 네, 펭귄 체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각각의 능력이 지금 스타일들이 다들 여러 스타일들로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 이유는 각각 능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 치우고 그런 시간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능력 맞습니다. 이 시간은 신뢰감을 상대에게 줄 수 있고 또 효율의 효율성을 가진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하루님이나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의 뭔가 업무 능력을 어필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장 그래도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바로 이 '시간 관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컨트롤할 때 얼마만큼을 나는 얼마 동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예를 들어 논문이다. 그럼 이 업무 아니면 글쓰기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 내가 시간을 쪼개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경험을 통하면 점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게 대략 예측이 되니까 평균치를 내서 그거를 쪼개서 쓰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내가 가능한 시간 동안 남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까지 놔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짜투리 시간들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시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철저하게 세워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무엇이 먼전지 이 우선순위를 잘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려면 이 시간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이 책들도 그랬던 것처럼 흑역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쌓아둔 이런 흑역사들 이 힘듦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흔적이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능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고요. 능력은 어쩌다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발전 과정을 인지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하기래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내가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잘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내가 얼만큼 발전했는지 이 과정 안에서 힘든 건 없는지를 적어 놓으시면 어느 순간 그걸 떠들어 볼 때 '와 내가 이만큼 컸구나.' 이런 능력들을 대한 성취감이 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 그때도 힘들었는데.'라는 이게 큰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 기록해 두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의 무게가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비로소 그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는 이건 정말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뭔가 힘들지만 내가 쌓아서 끝낸다는 거.
이 끝맺음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다른 퍼즐들이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서는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융합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뭔가 둘 이상을 섞으면 그 두 가지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이 그 합보다 더 많은 더 큰 거라는 거죠. 합산보다 더 나은 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것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 융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합치려면요. 이 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하대요. 이 책에서 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정비사로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디자이너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융합이 아니에요. 그냥 투잡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능력을 융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를 하니까 이 자동차의 엔진 분해도를 내가 입체화시켜서 이걸 알기 쉽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했으니 이걸로 매뉴얼로 고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걸 내가 가진 두 가지 능력을 융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융합은 내가 남과 다른 특별한 혁신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한쪽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A가 만약에 너무 턱없이 미달이 돼 버리면 B도 같이 능력이 평가가 절하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융합을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절하될 때 처음에는 이게 두 가지 내가 여러 가지 능력 다들 능력이 한 가지만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섞는 게 너무 융합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더 새로운 더 나은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느냐. 이걸 하게 되면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잘해.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한 우물만 파. 그러다 하나도 망가져." 뭐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뭔가 새로운 걸 융합을 시켜서 보여준다는 건 내가 특별히 제대로 능력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한 결과물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의심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퀄리티 이게 여기에다 작업 퀄리티까지 붙여진다면 이 최고의 브랜딩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해 보시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어쩌면 "양면의 색종이다."라고 이 책에서 제목이 너무 재밌죠? 양면 색종이래요. 양면 색종이 저도 좋아합니다. 단면보다는 색색이 예쁘잖아요. 종이 접으면 예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양면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구석이 있다면은 꼭 반대쪽 색깔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느린 거는 대신 내가 꼼꼼하다라는 능력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을 단점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단점이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 될 거라는 거, 능력 하나가 절대로 내가 그게 하나의 나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그게 단점이야. 그거의 반대는 나는 실행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몸부터 움직이는 나는 행동파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정말 짓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아 반대쪽은 이래요. '나는 함께 움직일 때 뭔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 '나는 내가 하는 정말 안 돼. 꼭 누군가 나에게 시켜야지 나는 하게 되더라.' 이런 분들은요. 섣불리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는 특별한 조심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는 사람은요. 그런 단점은 '나는 행동이 참 여유로운 사람이야.' 라는 또 굉장한 장점을 가지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지?' 뭐 이러신 분들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나는 언제든지 방향 수정이 가능하지.' 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왜 그게 맞는 것 같고 귀가 왜 이렇게 얇은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쉽게 잘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자신의 단점이야. 그래서 '나는 부족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하나하나가 나의 독특함을 가진 나의 능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 내가 뭔가 진로를 선택할 때 아니면 내가 앞으로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죠.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물론 이 사이에 있는 교집합은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된다라면 우선은 만약에 상품을 판다고 해 봐요. 있는 상품을 팔아야죠. 그렇죠? 있는 것부터 먼저 잘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젤리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것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일단은 잘하는 거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우리의 취향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다라는 건 지금의 문제인데 이 잘하는 거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이런 잘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반드시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 숙달을 통해서 어느 순간 능력이 되어 버리고 그 능력이 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단은 현재 잘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능력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덜렁대지 않는 신속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인가 이게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 능력은 매우 희귀한 능력이라고 일단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일을 빨리 한다라는 거 능력이죠. 굉장히 시간을 실속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손빠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되게 이 효율성과 통찰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꿰뚫어 보는 전체를 우리가 그리는 게 되게 필요하고 또 이 책에서 요런 이 능력하면 또 떠오르는 게 나만의 뭔가 독보적인 색다름이라는 것들이 보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작은 실수도 이 능력 중에 또 못지않은 게 그렇다면 아까 이제 "나는 빨리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되게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나는 빠르지 않지만 느려요. 하지만 그 능력만 못지않게 굉장한 능력이 꼼꼼함이거든요. 이 작은 실수도 잡아낼 수 있는 큰 힘 이게 바로 꼼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꼼꼼함은 음 또 반드시 느림을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꼼꼼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요. 어 또 틀릴 만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만 이 독보적인 색다름 또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쪽 영역은 양쪽 절벽들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색다름은 완전히 자칫하면 식상함의 절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또 자칫하면 무리수의 절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상함과 무리수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색다름이 나만의 색깔이라고 하면 이거를 나만의 색깔을 잘 키워서 이걸 꾸준히 밀어붙이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색다름을 지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물론 이렇게 옷을 복주머니 원피스를 입고 오늘 이렇게 춤을 춰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으셔도 다 달라요. 얼굴 보세요. 다르잖아요. 아바타조차 우리가 다 이렇게 꾸민 거지만 우리는 다들 각자 개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른아이님 얼굴 보면 '아 어른아이님이시구나.' 상상맘님 얼굴 보면 '아 상상맘님이시구나.' 목소리 들으면 또 '아 이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이 목소리에 또 반갑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요. 돼지런한 꿈틀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레 정가님 반갑습니다. 흥 많은 친구님도 오시고요. 짠짠짠님, 눈썹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다들 어떤 분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다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마다 이 색다른 우리는 다 다양하며 다 아름다운 존재이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능력을 키워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즐기면서 나만의 독보적인 생각을 키울까, 능력을 키울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